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A 34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32쪽, 학습지 119쪽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 사회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측면, 다시 말하면은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문화 사회란 뭘까요?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 등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그 다음에 문화 다양성이 나타나는 사회. 이게 바로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문화 사회가 나타난 배경을 보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세계화 등으로 활발한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런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을 통해서 또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우리도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미 200만 명을 돌파했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그리고 2021년에는 300만 명을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5.8% 정도 그런 그 정도의 인구가 외국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자,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 우리는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자,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문화적 경험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 차이에 관한 이해를 높이며 문화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고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런 점들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 사회 그 저출산 현상과 관련된 이런 노동력 부족 현상, 이런 것들을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 결혼 이주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부정적 측면을 보면은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어서 우리 국내 노동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간다든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함으로써 사회가 불안해진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유입으로 인해서 어떤 문화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제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주민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자, 요 언어 문제라든지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 및 교육, 생활 방식, 관습 등 문화 차이, 그 다음에 편견과 차별, 가족 간 갈등, 은행, 시군구청 등 그런 기관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네요. 자, 그럼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무지와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와 가치관, 생활 양식 등에 관한 지식과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우리가 잘 모르면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을 제대로 대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런 잘 모르는 것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피부색이나 언어, 국적이 다른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사회적 차별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었죠. 그런 경우. 그다음에 자, 다문화 사회의 갈등 해결 방안을 보면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런 다른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그건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문화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고 보는 측면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회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오픈 마인드, 개방적인 자세와 세계 시민 의식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다문화 사회에서 어떤 이런 갈등 상황, 그 다음에 이해 부족 상황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의 노력으로는 다문화 교육을 교-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 법과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개인적 차원은 어떤 의식적인 측면,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은 제도나 법 이런 측면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용과 세계 시민 의식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관용은 다른 문화에 대하여 편견이나 차별적 태도를 버리고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가 관용이죠. 자, 세계 시민의식은 지구촌 구성원 모두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고 공동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것들이 세계 시민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 존중을 위한 실천했는데 자, 차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집단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 문화 간의 차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고 분명히 차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차별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이는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의 자세도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문화가 자기 집단의 문화와 다를지라도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관용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문화 간 갈등을 예방하고 문화 다양성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관용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사회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어떤 뭐 제한 없는 관용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얘기는 뒤에서 얘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네스코에서는 2001년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어, 문화의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구현한다. 해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하고 확인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문화 회귀화 현상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자 이런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관용을 무제한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불관용까지 인정하는 관용의 역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관용의 한계를 둬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관용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칼 포퍼가 얘기한 거 관용을 위협하는 자들에게까지 무제한의 관용을 베푼다면 관용적인 사회와 관용 정신 그 자체가 함께 파괴될 것이다. 관용의 한계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극적 관용과 적극적 관용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 관용이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행한다면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인권을 존중받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적극적 관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 중요하네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용광로 정책과 샐러드 볼 정책이 있습니다. 용광로 정책은 용광로에 들어간 여러 가지 광석이 한 덩어리가 되듯 다양한 문화를 동질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갖는 문화로 만들려는 정책을 용광로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동아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샐러드 볼 정책은 샐러드처럼 다양한 문화 각각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정책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다문화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문화주의. 그리고 캐나다의 모자이크 정책은 대표적인 이런 다문화주의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 나와 있는 동아주의 관점
이게 용광로 이론이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샐러드 볼, 이거는 다문화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자, 지금 꼼꼼하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양성, 2번에는 세계 시민의식, 3번은 상대주의적 태도, 그 다음에 4번에 차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고 차별의 근거로 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갑은 우리나라의 동아대에 대해 동아주의 또는 용광로 정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을은 자, 함께 살아가는 걸 찾는 거죠. 샐러드볼 정책 또는 뭐라고 얘기했죠? 자, 다문화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다문화 사회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여기서는 이런 각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작은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문화 사회의 영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다음과 같은 다문화 사회의 갈등 해소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 국제 결혼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이 증가하면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민족주의를 강화하면 오히려 이런 갈등 해소가 아니라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다문화 정책의 하나이다.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여기 공존하는 분위기를 익히고 뭐 이런 말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문화 수용도와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가나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는데 여기서 가는 뭐가 될까요? 그쵸? 용광로 정책이고 이거는 동아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여기서 샐러드볼 정책이고 다문화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나보다 이민자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문화주의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가는 나보다 이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기대한다. 문화적 정체성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동아주의 흡수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나는 가보다 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유리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가는 문화 상대주의, 나는 자문화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했는데 동아주의라는 것은 자, 여기서는 동아주의가 자문화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동화되도록 하는 거니까 어떤 그런 자문화 중심적인 사고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샐러드볼 다문화주의가 바로 문화 상대주의와 연관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수고했습니다.